네,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하고 국내 증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33%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0.39%, S&P 500 지수는 0.13%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라든 S&P 500 같은 경우에서는 시작 흐름은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점차적으로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고점 부담이 더 큰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미국 8월 PCE 물가가 2.2%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패드가 목표로 삼은 2%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 2월 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망치 같은 경우에 2.3%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라고 나왔기 때문에 소폭 밑돈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물가 지표가 또다시 한번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물가보다 경기 및 고용에 대한 흐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원,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0.2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0.1 정도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갖고 이 근원 수치도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2%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고용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대 9월 소비자 심리는 70.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치보다는 개선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확정치라고 볼 수 있는 70.1이 집계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 13일에 발표됐었던 이 예비치로 보게 된다면 69.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를 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로 보시면 되고 최근 미국 경기가 소비에 대한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은 교육과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5개의 구성지수에 모두 상승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 나우를 보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3.1%로 0.2%포인트 상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시 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가 27일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1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는 연준의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잠재 성장률을 1.8% 생각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추정치보다 크게 웃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도 성장률은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 일본 차기 총리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이시바 시게루가 선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교 당본부 열린 총재 선거를 통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을 했다. 이분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한일 간 새로운 갈등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타나면서 금일 일본 증시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안보 위협을 거론을 하면서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둘기파 이시바 시게루가 선출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2원 그러니까 0.4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엔화는 142엔에서 거래가 됐고 1.86% 하락한 내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영향으로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출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케이치 시나에 경제안보상이 1위로 결선 투표를 진출을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러나 이제 총재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달러 대비 엔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그 점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스 변동성 지수는 10.33% 상승해 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요 근래 빅스 변동성 지수가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올라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더 밀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밀려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우량주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고점 부담으로써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들로서 빅스 변동성 지수가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보다는 크게 반등해준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1%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더 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움직임이 둔화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0.75%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은 12월부터 늘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전날 급락했던 유가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겨냥해서 공습이 감행이 되었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12월부터 기존 계획대로 증산을 감행하겠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이 소식이 모든 재료를 잡아먹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10월 초부터 장기간 이어졌던 생산량 감축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제는 시작점을 2개월 늘리기로 하면서 생산량 증가 시점은 12월 초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미루지 않고 사우디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로 인해서 WTI 지수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다가 소폭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으로 보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엔비디아가 내리다 보니까 TSMC도 내려가는 듯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모습들은 그래도 테슬라가 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고 보합권으로 잘 마감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하고 TSMC가 내림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러셀 2000 지수는 222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0.55%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라든 우량주들의 흐름들이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소폭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6% 하락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요 근래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소폭 내림세를 보여줬었는데 엔비디아가 2% 이상 급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6%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자제하라 라는 지침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2.1%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AI 칩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대신 현지에서 생산한 AI 칩을 구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 H20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지침 형태로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금지,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엔비디아 칩보다는 자국에 대한 칩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지침 형태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AI 제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규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 2가 내년 하반기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M5 칩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년 하반기 출시될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전 프로 2 가장 큰 특징은 M5 칩세트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5 칩세트는 내년에 출시되는 애플의 맥북용 차세대 칩세트로 현재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M2보다 성능이 크게 우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사양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디자인과 다른 하드웨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점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 2가 공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써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한 MP라든 맥스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 대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중국 훈풍에도 등 하루 만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649선에서 마무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일본 총리 선거 결과와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하방 압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에 대한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내용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증시는 마이크론과 반도체 섹터의 훈풍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 증시를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을 한 모습들을 보였으나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줄여주면서 코스피도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여기에 관련한 종목군 보겠습니다. 메타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국내 관련주가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AR, XR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AR 관련주가 급등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게 된다면 자이언트 스템, 맥스트, MP, 사피엔 반도체, 뉴플렉스, 버넥트 같은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주 파업을 하면 세계 분류급 마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항만 50년 만에 파업으로서 비상이 걸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의 50년 만에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글로벌 물류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업 장기화가 된다면은 해운 운임 인상을 비롯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식량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이라든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종목군들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서 또 한 번 부각을 받으면은 해운물류, 곡물사료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최선호주라던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가 오름세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인적 분할로 한 달간 정지가 됐고 지난 금요일에 거래 재개가 된 모습을 보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상 방산 부분의 성장성으로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보고서에서 분할 이전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지상 방산 부분의 성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할 이후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실적과 수주 잔고 모두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서 목표 주가를 더욱 올려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 역시 성장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2025년 K9 레드백의 파워팩 국산화가 완료된 후 중동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도 더욱 올려잡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 대한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테마라고 하면 STO 관련한 종목군들이 눈에 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옥션이라든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뭐 핑거라든 갤럭시아 SM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유라클 이런 서울옥션 이런 STO 관련한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스타트하면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방한으로 인해서 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일 같은 경우에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서 우리나라 휴장을 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도 국경절로 인해서 7일까지 연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도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열리는 내용들이 있고요. 지상 무기 전시회에 대한 내용 때문에 방산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같은 경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대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개천절로 또 휴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4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4일 같은 경우에서는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매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 정리해갖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